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혜성 전문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대단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좀 3대 지수가 상승한 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이제 장을 마감한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해 줄 거다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기대감이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뭐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이 AI에 투자를 하는데 이 AI 칩 시장을 거의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 상향해 왔으니까 기대감 또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는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이 발표된 경제 지표도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미국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랑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8월 제조업 PMI는 이제 예상치 49.3보다 낮은 47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52.3을 하회한 51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냐? 자, 보시면은 내일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일 이렇게 파월 의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을 좀 읽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경기가 위축되는 지표가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긴축 사이클 종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가 인터뷰에서 좀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기 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면서 이제 금리를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특히 연초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침체 공포를 부추긴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인 2%까지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준금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전망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이고, 물론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젠 총재가 아니죠. 지난달에 이제 여는 총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그만큼 이제 여태까지 고강도 긴축을 이렇게 요구해왔던 매파적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심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최근 공포 직전까지 갔던 이런 수치가 이제는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중간 위치에 좀 위치해 있긴 하지만, 중립 위치에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점 등을 보면은 이제 또 내일 또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 단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까지 좀 좋은 얘기가 나와준다면, 네, 뭐 탐욕 구간의 후반 정도까지는 좀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좀 밀리면서 공포 탐욕 지수 중립 이하로 좀 내려갔다가 이제는 지금 가운데까지 왔네요. 그래서 조금 회복한 모습인데, 자, 이거 아까 우리 PMI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PMI가 좀 잘 나오면 사실은 미국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좀 안 좋고, 매크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미국 시장은 좋고, 이게 배드 뉴스, 굿 뉴스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고, 블라드 총재는 계속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좀 덜했다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징적으로 가볼까요? 엔비디아 말이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배. 야,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마진이 70%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엔비디아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9% 넘는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 112억 2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135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2.09달러를 크게 상회한 2.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나 게임 부문의 매출 등 이제 모든 쪽에서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제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다음 3분기에도 이 AI 치수가 계속 증가를 해서 실적이 크게 또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밝혔고 3분기 매출액까지 160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연봉을 좀 만들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국내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좀 시장을 주도하는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테슬라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으면서 이제 테슬라 같이 조금 올랐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공장에서 다음 달부터 이 사이버 트럭이랑 모델 Y의 신형을 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관계자는 이제 테슬라가 이번 달 말부터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공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고 앞으로 이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도 늘리고 그리고 생산 능력도 기존 대비해서 8배 이상 키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블리자드를 계속해서 인수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독점 금지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유비소프트가 이 블리자드 게임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22일에 이 영국 시장 경쟁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의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승인을 안 해주니까 뭐 인수를 철회하는 대신에 클라우드 게임 권리를 이렇게 포기하면서 강하게 이 블리자드를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최대 배송업체인 UPS가 그동안 좀 파업 직전까지 갔던 이런 노사 갈등을 이제 새로운 노동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뭐 임금 협상에서 좀 타결도 하고 그리고 해서 공급망 혼란 우려를 조금 해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총 3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혜택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시급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7.5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시간에서 9%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가이던스를 보니까 말이죠. 3분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지금 이번에도 잘 나온 게 70%거든요. 70% 정도 나오면 뭐 독점은 아니지만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적 그 시장 지위 이걸 아주 세계 만방에 과시한 꼴이 됐는데 앞으로 가이던스 나온 거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무려 72%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날 거고 72% 영업 마진까지 올라가면 앞으로도 EPS나 이런 성장률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으니까 오늘 시간에서도 9%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도 좀 덩달아서 반등을 했네요. 네, 오늘도 좀 이제 코인 시장이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려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최근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별로 재미없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락했던 만큼 좀 크게 저는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 이제 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움직임을 좀 크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할 만한 이런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좀 호재가 많이 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없었던 걸 보면은 생각보다 내일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내일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알트코인보다 이제 상승하는 알트코인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투자자들이 이제 좀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변동성 확대에 좀 대비를 해야 하고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시장에서 좀 다른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인 이 비탈릭 부테린이 코인베이스에 600이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600이더는 이제 약 100만 달러의 규모고요. 부테린이 이 이더리움을 이제 코인베이스로 전송을 한 이유는 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송금 시기가 지난 7일 동안 이더리움이 10% 이상 하락한 시기랑 좀 겹친 걸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이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 강연에도 화상으로 좀 나오니까 이더리움의 생태계랑 이제 최근 동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좀 이끌어내서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는 이 로저 버라는 사람이 오늘이 아니라 이제 11월 주나무가 주최하는 이 업비트 D 컨퍼런스의 연사로 참여를 합니다. 이 업비트 D 컨퍼런스에는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재단 등에서 이제 이런 국내외의 블록체인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요. 블록체인의 트렌드, 그리고 정책이나 규제, 그리고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온오프라인 참가 등록을 시작을 하고요. 블록체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혜성 전문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